네, 오늘 짱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같이 해보도록 하죠. 에이제스타 이지은 대표,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전략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장 이야기 좀 골고루 해보도록 할게요. 오후에 있는 변화 요인 이벤트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IT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 겁니다. 7월에 데이터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4개월 연속 반도체가 큰 몫을 해냈다라고 하고요. 반도체부터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님과 이야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사실 동력이 새로운 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지표 일단 지난달 거 안정적으로 나온 상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부장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 반도체가 이렇게 잘 지켜내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큰 의미가 있을까요? 시원하진 않지만 지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이 포인트 먼저 언급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관련돼서 소부장 기업들이 오늘 시세가 좀 좋게 이어지고 있는데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미국 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좀 일조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테슬라 관련된 장비 라인을 이제 깐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스크러버 관련된 종목들 유니셈이라던가 GST 이런 종목군들이 좀 시세가 좋게 이어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삼성전자 향으로 상당히 짙어진 모습이고 단독 기사였긴 하지만 HBM3 이 12단에 대한 기대감, 퀄테스트 통과 기대감도 상당히 좀 증폭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그동안 계속 적자를 좀 만들어냈고 실적 발표가 있을 때마다 파운드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라는 투자자분들 많았는데 이제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변모를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스크러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수율을 올리는 데 상당히 좀 용이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제 앞으로 미국 쪽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좀 먼저 같이 좀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크론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우려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마이크론이 이번에 이제 가이던스 상향이라든지 그리고 HBM 관련돼서 마이크론이 많이 팔렸다라고 제일 먼저 팔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게 살짝은 우려 심리로 좀 작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AI 시장에 대한 확장 국면 그리고 HBM 시장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커지는 국면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의심치 않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외 소부장 기업들까지도 좀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워낙 눈높이,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소부장 기업들은 좀 낮았던 기업들도 많았는데 의외의 실적을 좀 시연해내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 심리도 여전히 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관심 있게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 계속 열어두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부장단에서의 아이디어를 본다면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장비단에서의 흐름이 강했잖아요. 말씀해 주셨듯이 수율을 높이는 쪽. 그러면은 계속 이쪽에서의 연속성을 보시는지 아니면 그 다음은 전공정 장비니까 그쪽을 볼지 아니면 앞서 함께 HBM 키워드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조금은 다른 소부장단의 흐름이기에 옮겨가야 되는 건지 지금 강한 쪽에 머무를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느 쪽 봐야 돼요? 워낙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이제서야 좀 좀 기지개를 피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올라왔었던 쪽의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원익 IPS도 그렇고 유진테크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이어가는데 이쪽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탄력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유니셈을 좀 언급을 드렸는데 스크러버 장비 관련돼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유니셈과 GS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같이 동반으로 좀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GST는 삼성전자에서 약간 경쟁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된 미국 쪽의 투자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나올 때마다 경쟁 구도의 기업이 같이 좀 순환매적인 측면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키포인트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하단에서 좀 늘렸던 쪽 그리고 장비에 대한 키워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OLED라는 키워드가 오늘 반짝이거든요. 어떤 연결고리 가질 수 있을지
있을지 이 부분도 이야기해보죠. 이재규 본부장님, 네. 장 중에 OLED라는 키워드가 반짝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소부장단에서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OLED에 대한 이 무게감이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쏠림이 가속화될지 궁금하거든요. 14년 8개월간 미국에서 중국 OLED가 퇴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1월에 최종 판결이긴 하지만 워낙 OLED 같은 경우는 중국의 밀릴까 노심초사 그러면서 주가가 못 갔잖아요. 이쪽 어떻게 봐야 돼요? 오늘 관련주 강하게 움직이네요. 일단 뭐 OLED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쪽에 대해서 굉장히 고전하고 네. 걱정을 했었던 부분이 맞는데 뭐 14년 정도 최종 판결이 아직까지 남아있긴 하지만 14년가량 미국 내로 이제 중국의 제품이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가 시가총액이 6조가 좀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오늘 거의 뭐 20%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분명히 반응을 해주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OLED 소재 쪽에 들어가고 있는 소재 관련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몇몇 기업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OLED, LG 디스플레이가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해왔었죠. 근데 이번에 나온 내용을 우리가 기반으로 한다면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많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삼성 디스플레이 하단에 있는 그 벤더라고 할 수 있는 덕산 네오룩스가 현재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캐파가 많이 채워져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가동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수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0% 정도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요 말씀 드리려고 말이 길어졌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당장에는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OLED를 제일 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실적 자체가 많이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이 어느 정도 돌아서는지가 저는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2026년도, 2027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을 보면 지금 꽤나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좋아진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달 최종 판결을 봐야겠지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한 기업들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가 따라 올라오고 있다는 모습. 그러니까 따라 올라온다는 표현은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좀 더 강하죠.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양새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이 승소 부분은 저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한 관심도를 높게 가져가도 될 명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지금 투자자분들이 하시려면 삼성 디스플레이 그 협력사를 보는 게 답이 될 수 있다라는 힌트를 주시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덕산 네오룩스가 현재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이거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덕산 네오룩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이 소재가 제가 알기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도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력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OLED 쪽에 대해서 중국 기업을 규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OLED 관련되어 있는 장비주 중에서는 전 일단 또 AP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에선 이오테크닉스가 레이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AP 시스템 뭐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AP 시스템도 레이저를 이용한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덕산 네오룩스가 제 입장에선 탑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비를 본다면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OLED에 대해서는 정말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지은 대표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7월 말에도 9% 한번 들썩임이 나왔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20%까지 이 대형주가 앞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무거운 종목이 움직임이 나와서요. 그동안에 IT 소부장 이야기 대표님과 많이 했고 그리고 잠시 폴더블 이야기했고 그리고 OLED는 정말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의미부여를 크게 해도 될까요?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오늘 관심 있으실 듯해서 대표님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아이폰 관련돼서 폴더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기업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아졌고 네. 한동안 약간 테마성으로 BH도 그렇고 뭐 덕산, 네오록스 앞서서 언급했던 종목군들이 같이 좀 움직여지는 동조적인 현상들이 보였는데 오늘 시장에서 또 하나 체크해야 할 만한 포인트는 LG 디스플레이가 올라가면서 LG 디스플레이 소재 밸류체인 기업들도 같이 좀 동반 상승이 나온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배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반사 이익이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를 끌어당길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좀 강하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해서 P&H 테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만에 강한 시세를 좀 뿜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바닥권에서 진짜 긴 시간 횡보를 했어요. 많이 길었어요. 네, 정말 움직임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시세가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오늘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동반된 시세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LG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뭐 중복되긴 기업도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자금 유입이 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OLED 쪽에 대한 관심도도 살짝 더 높여보도록 하죠. 자, 오늘 IT 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풀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묵직하게 해볼 겁니다. 이쪽의 강함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마스가 키워드가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베트남 협력에 대한 키워드도 더해진 상황입니다. 이재규 본부장님과 조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OLED를 오랜만에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조선은 상당히 자주 이야기를 하고요. 악재 이야기도 중간중간에 했지만 그게 정말 짧았어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적 시즌 잘 넘긴 상황에 일정도 있잖아요. 조선이 이렇게 특히 더 연속성으로 열려있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건지 이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네, 일단 뭐 한미 동맹과 한미 정상회담이죠. 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날짜가 나오면서 이번 달 말에 진행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조선 업종들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실적 미스가 조금 나오면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 미스가 나온 기업이 거의 없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가 수주를 했었던 물량들이 지금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잡히면서 재무제표가 개선되고 있는 초입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가 수주 물량이 끝나고 그 이후에 수주를 받았었던 어떻게 보면 그런 고부가 가치 선박 쪽에 대한 수주 물량 자체가 재무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선 쪽에 대한 협력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한번 부각이 될 것 같고요.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조선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종목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매하시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게다가 그런 종목들이 좀 밀려 내려가면 뭐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화장품 관련 주들처럼 또 낙폭이 굉장히 무섭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좋은데 경계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쪽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 최근에 이제 태광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태광이 어제 좀 많이 올라왔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태광과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에 비해서는 살짝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조선 쪽 같은 경우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MR 쪽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LNG 쪽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 하단부로 내려간다면 아랫단으로 내려간다면 저는 오히려 LNG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래서 LNG 피팅 밸브 쪽에 대한 성광밴드와 태광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NG 뭐 본행제를 만들고 있는 동성화인텍이라든지 한국화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조선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걱정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어떤 업종이든 업황이든 걱정할 부분은 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일단 조선주는 긍정적이고 그 안에서 좀 작은 종목군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LNG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뭐 양수 겸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조선 쪽에 대한 수혜와 LNG 쪽에 대한 수혜 전반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좀 작은 기업들 한번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중요하다. 걱정의 벽을 타고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이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럼 이지은 대표님 저희 일정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저희가 앞서 본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마스크 프로젝트가 주요 의제로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요. 양국 정상이 펠리조선소 방문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게 이달 말이고 오늘도 한미 고위 외교관이 함께 조선 산업 현장 둘러봤다라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뉴스가 무게감 있게 이야기가 됩니다. 정상회담 시점까지는 괜찮은 건지 워낙 세론이 아니라 뉴스 타고 올라가던 조선이라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예상하시는지 그 일정 관련해서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조선 관련돼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일정이 있었을 때 세론으로 작용되기보다는 일정을 타고 더 힘을 받는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HD 현대그룹 쪽에서 베트남 관련돼서 또 협력 소식이 나오면서 그냥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이 협력 기대감이 처음엔 초반에 조선주들의 상승세를 끌어당겼지만 결국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 흐름으로 간다고 했을 때 시장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적 우려나 성장성에 대해서 약간은 브레이크가 걸렸던 쪽들이 있다 보니 고점에서 고점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면 상당히 낙폭이 컸거든요.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단단해지고 확장 국면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뉴스가 세론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네. 만약에 조선 말고 지금 시장을 새롭게 강하게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자금 이동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조선업이나 이런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2차 전지나 반도체도 어느 정도 하드캐리 해주고는 있지만 시장에서 정말 딱 주도주라고 말할 정도로 힘이 강하게 받는 쪽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네. 그런 섹터가 새롭게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 자금 이동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그게 아닌 현상 속에서는 지금 자금이 조선 쪽에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아직까지는 보유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막 내가 비중이 크고 지금 수익이 엄청 크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중 어느 정도 좀 챙겨 놓으실 필요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성장을 보고 좀 더 내가 기대를 해보겠다. 그리고 비중이 너무 부담스럽진 않은 정도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유 관점 유지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조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 그 연결고리를 깊이 보신다고 하면 원래는 저희가 조선 그리고 방산 봤잖아요. 그런데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본다면 조선과 함께 전력 설비 또한 비슷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짝꿍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전력 설비 쪽은 계속 네.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 AI 패권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립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력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 지금 미국 쪽에 증설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충분히 전력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시기에는 봐도 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약간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되는 오히려 좀 더 주가가 밀렸을 때는 저는 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투자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력 설비는 숫자가 찍히고 있고 쇼티지 쪽은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대표적인 쇼티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쪽이라서 전력 설비는 지속적으로 긍정 시그널을 좀 열어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숫자가 찍히는 쪽에서 추가적인 모멘텀 기대가 있는 쪽은 긍정적인 시선을 주신 겁니다. 전력 설비까지 쭉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1위와 2위는 저희가 모멘텀을 가진 종목 위주로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상승의 초입일까요? 더 갈까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로는 소비 키워드를 볼 건데 불안한 요인들을 어떻게 볼지 실적 기대가 너무 앞서고 있는 건지 여기에 포커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비에서 엔터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저희 엔터 하면 오늘은 이 종목 이야기해야죠. JYP 엔터입니다. 계속 보고 있어요. 실적 나온 건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악재가 있는
YG 이야기입니다. 보다 더 많이 흔들려요. 오늘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건지, 그리고 엔터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는 높았기 때문에 기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JYP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왜 이렇게 실적 앞두고 흐름이 약한 건가요? 아무래도 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상했었던 실적보다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과물이 좀 나와 봐야지 알 것 같은데 주가가 많이 밀릴 만한 이유는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실적 미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밀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장 초반에 주가가 밀렸을 때 실적이 좀 안 나오나 보다. 라는 그런 투심이 악화되면서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긴 호흡에서 본다면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부근에서 조금만 아랫꼬리가 더 달린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추세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해야겠지만 만약에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내일 중으로 그 매물 자체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SM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전환까지 들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거의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고 뭐 노머스 같은 좀 규모가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밀렸는데 추세는 밀리지 않았고 디어유 같은 경우도 크게 밀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JYP 엔터가 많이 밀린 것은 좀 뼈아프긴 하지만 최근에 뭐 한국콜마라든지 뭐 코스맥스라든지 이렇게 잘 움직였었던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JYP 쪽 같은 경우도 매물이 좀 공격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IR이 오늘 우리 장 마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려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고 네. 난 좀 불안하다라고 하신다면 IR 이후에 공략해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어쨌든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뭐 JYP 엔터가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3분기, 4분기에 대한 방향성이 맞다라고 한다면 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IR 이후에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마침 보니까 정말 SM은 6% 넘게 내리다가 지금 상승 전환에까지 성공을 했네요. 그럼 SM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관심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지은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실 악재한다면 YG 이야기 무겁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작권 관련해서 압수수색 이야기가 나온 그 자리에서 현재 YG에 미치는 타격은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악재의 무게감 그리고 전반적인 엔터에 대한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해 주세요. 사실 이 악재에 대한 무게감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결국 뭐 게임도 그렇고 이런 쪽의 산업들은 IP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뭐 엔터도 결국에는 이 그룹들을 우리가 IP로 볼 수가 있고 대형 IP를 갖고 있으면 그만큼 수익성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건데 하이브라는 그 회사는 결국 BTS에 대한 엄청난 IP를 보유를 하고 있고 또 YG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라는 엄청난 IP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블랙핑크는 이번 월드투에서도 그렇고 이번 앨범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이런 역대급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하고 있고 또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지금 처음은 아니었어요. 계속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기업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넘어서서 세계 시장에서 좀 재패할 수 있는 그런 IP를 보유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좀 저는 희비가 엇갈리는 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JYP 같은 경우에도 스키즈가 있고 스키즈가 이번에 뭐 독일이라든지 그럼 영국 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도 좀 성공리 마치긴 했지만 아마 3분기부터 좀 더 실적에 대해서 이 공연했던 부분들의 수익이 더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블랙핑크 대비해서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걸그룹 라인이 JYP 쪽에서는 약간 약하다는 거. 그래서 IP 쪽으로의 약간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과 SM은 중국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열렸을 때 이번에 또 워낙 지금
그 가수 에스파가 에스파, 워낙 또 네.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걸그룹 시장에서 에스파에 대한 관심도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IP에 대한 대결로 봤을 때 이번 실적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향후 IP 기대감이 어느 쪽이 더 있는가에 따라서 주가의 행방이 좀 엔터 쪽은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YG 쪽이 지금 블랙핑크를 힘에 업고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SM이 또 하반기에 지금 앨범 발표가 상당히 많이 집약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기대 심리도 중국 시장 개방과 함께 좀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하반기에는 엔터사들 다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JYP도 지금보다는 낙폭이 더 커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엔터 쪽 긍정적으로 보시는 시각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유지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반기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IP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JYP의 오늘 IR 4시 반에서 5시로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체크해 보시고요. IP란 키워드를 꺼내주셔서요, 이지은 대표님. 그럼 IP가 약한 엔터 말고 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쪽에 대해서는 유난히 더 차갑게 시선이 나오고 있는데 JYP의 오늘 큰 폭의 하락과는 다르게 뚜껑 열린 펄어비스 쪽과 함께 게임 좀 많이 내리잖아요. 이쪽은 그러면은 약간은 물음표를 더 많이 크게 붙여야 되는 구간일까요? 네, 사실 펄어비스 지금 이번에 붉은 사막 출시가 또 연기가 됐어요. 네, 근데 맞아요. 항상 연기가 잘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적자 폭이 확대된 상황에서 또 출시가 연기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 지금 게임주는 여전히 좀 어려운 국면이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게임주는 사실 크래프톤이 항상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줬는데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최근 시세 흐름을 보면 역시나 역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주가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은 게임주 전반적인 우려를 키워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NC소프트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긴 했지만 게임주 전체적으로 좀 끌고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뭐 이번에 시프트업도 중국 쪽 매출 영향으로 인해서 잘 나왔어요, 실적이. 근데 시세의 연속성은 이어가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게임주를 바라보는 시선과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이라는 게 더 지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은 보수적인 좀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선 사실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실적이 그래도 좀 찍혔던 쪽은 그래도 기대를 좀 해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적자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기업들은 저는 살짝은 대응적인 부분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기는 하네요. 관련된 이슈까지 체크해봤고요. 저희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책 꼽아봤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잠시 후 시작이 되겠네요. 자, 큰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정책 드라이브가 다시 한번 강하게 걸릴 수 있을까요? 그 맥락에서 질문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뉴스가 쏟아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책의 드라이브 그 힘을 투자자분들 경험을 하셨잖아요. 뭐 AI부터 대북 관련주 여러 가지로 펼쳐져 있는 이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관심 권역에 둘 만한 키워드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정책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말이 많죠. 그래서 세제 개편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코스피 5천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나올 수가 있을 텐데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장이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새벽에 마감된 미 증시와 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일본 증시가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전강 후약으로 흘러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적인 방향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우리가 좀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시장에서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시장의 비우호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 자체는 우상향을 다시 한번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뭐 지주사라든지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변동성 우상향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좋아야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보시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굉장히 좋죠. 2차 전지도 굉장히 좋고 제약바이오도 괜찮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찾아준다라고 한다면 뭐 그동안
그동안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올랐다가 조정받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도 되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뭐 지주사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뭐 세제 개편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좀 길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이지은 대표님의 의견도 짧게 듣도록 하죠. 투자 관점에서 이 이벤트를 봐야 된다면 지주사, 금융 쪽 보실 텐데 그쪽으로 아이디어 행성하시는지, 아니면 단기 테마 영역에서 조금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키워드를 보시는지,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세제 개편이라든지 정부 정책 관련돼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신다고 했을 때는 지주사라든지 금융 쪽 보실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 약간 저는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호흡을 좀 가지고 볼 수 있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 일정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좀 수급 쏠림과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남북 테마나 이제 대북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단기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저도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슷한데, 지금 일단 우리가 세제 개편안 관련돼서 이야기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시장이 좀 원하는 색깔을 조금만 분위기를 내포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었던 것만큼 저는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투자 매력도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저희도 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시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리고 비만 키워드 가볼 하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오후에 오전에도 강했습니다만 오후에 한 번 더 올라가는 쪽이 비만 키워드입니다. 오늘 어디를 봐야 될까요? 마운자로 상륙 다음 주에 한다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장주격으로 사실은 펩트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본계약 체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일라이릴리와의 개발 중인 이 키워드를 봐야 되는 걸까요? 현재 펩트론은 12%까지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블루엠텍, 유통사 쪽에서도 움직임 나옵니다. 키워드 어떻게 볼까요? 네, 뭐 일단 전반적으로 비만 쪽과 엮여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구분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마운자로를 유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그리고 릴리의 마운자로를 모두 다 유통을 한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블루엠텍이 변동성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통을 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펩트론이라든지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추후에 수익성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뭐 라파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보다는 일단 시가총액이 좀 크고 오늘 많이 올라오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뭐 펩트론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펩트론에서 D&D 파마텍 정도만 딱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만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붙고 있기 때문이죠. 뭐 페드워치 툴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수익률이라 할인율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환경에 대해 한 포인트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과의 시간 여기서 마침표 찍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